수북의 독서 레시피. 요즘 대문 앞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집이고 남의 집이고 밤에는 분명 없었는데 자고 나면 도착해 있는 무수한 택배 상자들 본 적 있으시죠? 날이 갈수록 고객 편의에 맞춰가는 유통업계는 신압으로 우리의 소비 시스템을 바꿔갑니다. 현대 산업 현장에서 고객 중심 경영을 내세우지 않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의 가장 좋은 자리는 높은 분을 위해 지정되어 있고 고객 만족 대상을 받았다는 대형 병원의 환자들은 2층 7번 방에 가서 혈액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엔 1층 3번 방 앞에서 기다리세요 를 요구받습니다. 진정한 고객 만족을 지향한다면 아픈 고객은 앉아있고 고칠 사람이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를 깨닫고 철저히 고객 중심 경영을 바탕으로 거침없이 성장해가는 마켓컬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첫째, 고객 최우선 중심. 5년 전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더 좋은 신선식을 제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 하나로 출발한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VOC를 읽는 것입니다. 언젠가 생연어를 주문한 고객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비리네요. 레몬 한 개라도 같이 넣어주면 좋겠어요. 라는 후기를 남깁니다. 그래서 마켓컬리가 찾아낸 대체제, 바로 일회용 레몬즙이었습니다. 젓갈이 너무 빨리 삭는다는 고객 후기에 방법을 고심하던 중 보관기간을 줄여 최대한 빠르게 먹을 수 있도록 기존 250g을 150g으로 소포정하여 판매합니다. 12브릭스 이상의 당도를 약속한 오렌지가 고객 후기를 통해 당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접수됩니다. 즉시 측정해 보았더니 11.8브릭스가 나왔고 모든 소비자께 적립금으로 환불했죠. 잘 먹었으니 필요 없다는 일부 고객도 있었으나 리콜은 계속됩니다. 첫 구매 고객께는 다음날 해피콜로 살뜰히 살피고 이탈한 고객께는 리커버리 콜을 통해 어떠한 부분이 불편했는지 정중하게 묻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상시적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고객 후기로 인해 상품의 질이 개선되었을 때는 의견을 준 고객께 반드시 소식을 공유합니다. 내 의견이 수용되었을 때의 쾌감과 케어받는 느낌을 받은 이는 평생 마켓컬리의 팬이 되겠죠? 고객을 향한 마켓컬리의 가장 강한 진정성은 직원의 평가 핵심 기준입니다. MD의 KPI가 매출이 아닌 상품 품질과 VOC 해결 역량이라는 점. 모두 아시죠? 제 아무리 회사가 비전을 선포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해도 직원들은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인 KPI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둘째, 생산자와의 상생 경영. 유독 마켓컬리의 상품이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정의하는 유통은 생산자와 상생하며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통사의 마진을 기준으로 공급가가 책정되는데요. 그렇게 정해진 단가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생산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상품의 질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마켓컬리는 다른 유통사와는 반대로 공급 가능한 금액을 생산자에게 묻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충분한 상생과 높은 품질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켓컬리에는 약 70여 가지의 상품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회사의 매입 부서에서 저마다의 훌륭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켓컬리가 유독 깐깐하고 엄격하다 불리우는 이유는 심사 항목이 많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 모든 기준을 반드시 꼭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해요. 당연히 마켓컬리와 일하면 빡빡하죠. 그런데 상품 퀄리티 외에 다른 부분은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도 잡아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더 좋아지니까 고마운 거죠. 또한 PB 상품 중 하나로 100% 유기농 우유 론칭을 준비할 때였어요. 30%나 높아지는 가격을 보고
목장주께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조언을 하십니다. 모든 면에서 빠지지 않는 우유를 만드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누구나 조금씩은 사 먹을 수 있는 우유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고. 소비자와 가까워질수록 정보는 더 많아집니다. 생산자에 비해 유통사는 고객을 매일 만나고 있으므로 더 많은 정보와 통찰을 가질 수 있죠. 트렌드와 니즈의 변화를 잘 설명하고 상품을 개선해 나가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마켓컬리만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마켓컬리의 조직관리. 회고를 굉장히 강조하는 조직입니다. 큰 행사나 프로모션은 당연하고 상품 시즌이 끝나면 그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내년 계획에 철저히 반영합니다. 단, 혼자가 아닌 MD가 저런 계획을 세웠으니 우리 물류는 이렇게 서포트해야겠구나 라는 등 상호간 발전적 관계를 형성해 가는 거죠. 일은 직급이나 직책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하느냐는 결국 조직의 문화에 달려 있습니다. 조직 안에서 각자가 맡은 바 업무로 맞는 말들을 해요. 틀린 말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러나 리더의 궁극적 역할은 임직원이 개인 업무에 몰두하다 보면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으니 부분 최적화를 전체 최적화의 방향으로 전환하여 이끌어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마켓컬리가 등장하기 전 새벽 배송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류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현실화했다 말하기도 해요. 역설적이게도 경험이 없으니까 방법을 찾아보고자 했던 그들의 시도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었다는 거죠. 끝으로 김세라 대표는 말합니다. 마켓컬리는 한 사람의 천재가 아니라 여러 평범한 사람들의 열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단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고객 편의를 조금씩 개선하면서 성장해 왔는데요. 앞으로도 무엇이 쉽고 효율적인가가 아니라 고객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에 집중하겠습니다. 수북의 독서 레시피 고맙습니다.